아, 반가운 얼굴. 네. 나유리 기자 복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뭐 1년? 1년 더? 네. 그죠? 1년 더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채널이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있었으면 더 잘 됐다. 아. 그럼. 네, 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었고요. 바로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KBO 리그에서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과거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데요. 음주운전을 정말 이제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하고 좀 궁금해지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사고가 터졌었어요. 앞으로도 또 네. 나올 것 같죠. 네, 네. 나올 것 같아요. 불안하죠. 네, 최근 KBO가 이제 좀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발표했는데 그 결정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구단 관계자들도 지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주운전. 예. KBO 이제 구성원들, 그죠? 예, 잘못 중에 팬들께서 아유 열받는다. 이렇게 손에 꼽는다 그러면 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거의 뭐 첫 번째 꼽는 게 음주운전 아닐까. 뭐 이절만 하면 계속 나오니까요. 해마다 반복됐으니까, 네, 네. 그죠? 지난 3일 이제 KBO가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강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좀 주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제 적발이 될 경우 상벌위가 열리지 않고 바로 영구 퇴출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세 차례 음주운전 후에 우리 이제 KBO 리그 네. 복귀 추진을 네. 했던 강종호 선수 네. 본인이 이제 딱 뭐 포기 네. 복귀 포기를 했고, 근데 뭐 지금 일종의 뭐 강종호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할 수가 있는데 네. 살펴보면 이제 제재를 좀 단순화했습니다. 음. 단순화 그리고 강화한 건데 면허 정지, 그다음에 면허 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이렇게 4가지로 딱 개량화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4가지는 별도의 상벌이 없이 그냥 규약에 의해서 바로 제재 부과. 네.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이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또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고요. 또 둘 다 형사처벌은 이제 별도로 처해지는데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수치가 혈중 알코올 수치 높으면 그냥 가중처벌이 되죠. 예. 네. 이 형사처벌 자체도 그래요. 자체도 그런데 면허 정지 수치는 70경기 출전 정지가 되고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처분이 되고. 네, 네, 두 번의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 5년의 KBO 리그 이제 실격 처분, 그다음에 3회 이상이면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영구 실격 처분이라는 규정을 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2번 걸리면 뭐 사실상 이게 뭐 퇴출입니다. 그쵸, 5년이니까. 5년이니까 5년이면 그 야구 근육이 거의 다 뭐 빠지지 않는가. 그리고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단들 입장에서도 불안할 거고 또 이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제대로 뭐 박수 받으면서 복귀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구단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 말고 이제 네. 사고가 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음주 사고가 나오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사고 네. 나면 사고 나게 된다. 사고가 났다는 건 뭐 이미 적발이 된 상태죠. 네. 그죠? 적발 플러스 사고인데 면허 정지 사례로 일단 적용이 되고 인사사고, 뺑소니 등등 추가로 범죄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벌위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범죄가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또 되겠죠. 또 더 가중처벌이 되겠죠. 상벌위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순 음주운전 적발 외에도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훨씬 더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겠네요. 무조건이죠. 굉장히 좀 강화된 건 맞습니다. 강화된 건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사고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단들도 좀 더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제 누적, 횟수 누적인데 네.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게 2018년 9월 11일입니다. 네. 이 이후로
이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 뭐 그냥 네. 선수단 다 포함이 되고 등등이죠. 네. 뭐 감독, 코치, 선수들 다 포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미 우리가 상벌위 통해서 처벌받았던 거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 9월 11일을 기준으로 네. 처벌을 받았거나 적발이 됐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럼 누적 횟수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만약에 네. 이제 이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네. 신고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거, 이것도 바로 이제 소급 적용, 물론 뭐 한계가 있지만 네. 가중 처벌을 하기로 했던 그 시기, 그 시기부터는 계속 누적 시한을 좀 정해서 포함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렸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다. 그럼 바로 5년. 이전에 2번 네. 있었다. 바로 영구 퇴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고 안 한 선수들이 또 신고 안 한 뭐 선수단의 누군가가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강정호 선수 네. 같은 경우도 3번째 음주운전 딱 적발이 됐는데 앞선 2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신고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늦게 바로 알려졌죠. 예, 바로 네. 삼진아웃 처리가 됐었는데. 네, 잠시 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일이죠. 네. 2018년 9월 1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KBO 상벌위가 열렸던 사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총 6건이고요. 8명의 선수 혹은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2019년 LG 윤대영 선수, 네. 윤형준으로 다 개명을 했죠. SK 네. 강승호 선수, 또 삼성 박한희 선수, 그리고 히어로즈 2군 스펜서 감독까지 총 4건의 음주운전. 뭐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2020년에 삼성 최충현 선수 캠프 합류 직전에 음주운전, 그죠? 네. 또 2020년 7월에 서상준, 최재성, 전희산 이렇게 SK 2군 선수 3명 음주운전 사건 발생을 했죠. 네. 여기에 네. 추가로 상벌이 이렇게 상벌이는 열리지 않았지만 2021년 8월에 키움 히어로즈 송우현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네. 구단이 경찰 조사 발표 이전에 키움 구단에서 송우현 선수 방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상벌이가 안 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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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습니다. 징계 처분이 된 걸로 이제 표에서는 이제 제외가 돼 있고요. 이 선수들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LG 소속이었다가 이제 개명한 현재 네. NC에서 뛰고 있는 윤형준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SK에서 두산으로 FA 보성 선수로 이적을 한 강승호 선수,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최충현 선수까지 총 3명입니다. 올해 복귀했죠. 근데 이 선수 3명 뭐 이들은 뭐 그러진 않겠죠, 설마. 네.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면 5년간 실격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덧붙여서 강정호 선수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네. 뒤늦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단들이 불안한 거죠. 이게 보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적발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뭐 가중처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뭐 경찰에서 바로 뭐 구단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바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요즘 알 수가 없죠. 예, 네. 개인정보 보호 뭐 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좀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한 야구인이 구단들이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앞서 이제 윤현준, 강승호, 최충현 선수 외 구단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좀 고민스러운 지점일 수 있죠. 구단들에서 뭐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KBO가 이제 이번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렇게 좀 그 징계를 좀 명문화를 시키면서 좀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게 또 나름의 의의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로 꼽는다 그러면 네. 뭐 첫 번째는 음주운전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네. 강한 의지로 이제는 그냥 단죄하겠다. 처벌을 강화한 건 맞습니다. 네. 뭐 많은 팬들께서는 아니 뭐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뭐야 그냥 1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걸리면 바로 그냥 그냥 징계 내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네. 퇴출시켜. 그렇지만 강화된 것은 또 맞고 또 이번 결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제 KBO 관계자도 구단 자체 징계를 없앴다는 겁니다. 네. 구단 자체 징계율이 편차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혼란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보시면요. 자체 징계를 한번 보시면 LG
그 당시에 윤대영 선수 사건 때 자체 징계로 임의 탈퇴 처분 내렸죠. 네. 나중에 이제 임의 탈퇴 해제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굉장히 매우 강력한 제재는 받았고 SK도 강승우 선수 임의 탈퇴, 삼성 박하인 선수는 본인이 은퇴, 네. 또 삼성은 최충현 선수한테 자체 추가 징계로 100경기 그리고 벌금 600만 원 이렇게 내렸는데 네. 구단들이 사실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은 맞아요. 맞아요. 예. 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단의 이제 처분에 먼저 시선이 쏠리고 그 다음이 KBO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단이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 팬들이 나오더라도 우리 팀의 선수가 음주운전했을 때 이런 결정 나는데 타 팀의 선수 그 뭐야 손방망이 처벌 아닌가? 그 뭐야? 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구단 관계자들도 뭐 여론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또 타구단의 징계 수치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 탈퇴가 사실 이제 영구 제재가 아닌데 임의 탈퇴 그러면 네. 뭐 언제 풀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무기한 징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느낌상. 네. 느낌상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1년 뒤에는 풀 수가 있고 네. 또 몇 경기 이렇게 징계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강력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임의 탈퇴는 징계가 아니다.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일종의 은퇴 선언 같은 건데 야구를 내가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약간 의미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타 팀으로 이적을 못하게 약간 묶어두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징계로 사용 못하게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임의 탈퇴로 선수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네, 늘 이렇게 구단들의 자체 징계가 먼저 초점이 좀 쏠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또 구단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도 강정호 선수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추신수 선수 과거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근데 추신수 선수 복귀할 때 저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뭐 팀에 따라 가지고 뭐 형평성 논란 늘 있었고 네. 또 과거에 음주운전을 반복을 했던 해설위원 있죠. 뭐 그러면서 우리 채널에도 그 해설위원 뭐 어떻게 처분할 건지 처리할 건지 네. 허구영 총재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했던 코치 이야기도 끊이지 않죠. 근데 뭐 과거를 되짚어 가면 참 한계가 딱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네. 끝도 없으니까 소급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2018년 9월 11일로 딱 징계의 어떤 선을 그었던 것도 이런 측면이 좀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좀 KBO가 먼저 좀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구단 관계자들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뭔가 좀 결정이 된 걸 보면 또 신임 총재님의 좀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주전 선수, 비주전, 뭐 스타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 야 처벌하는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질타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뭔가 통일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도 좀 있기도 했고 또 네. KBO에 또 허구현 총재 취임을 하면서 선수들 일탈 좀 정말 잘 좀 하자 우리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야구 네. 굉장히 위기다. 네. 여기서 더 진짜 우리가 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선수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니까 편지도 보내기도 했죠. 네. 구단들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5월 이전부터. 25일 날 네.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전에 이미 뭐 실행이라든지 뭐 운영팀장 회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허구현 총재의 의중이 좀 강하게 반영된 것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그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뭐 감독들도 그렇고 이게 그 알고 보면 구단의 소속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개개인의 개인 계약으로 사업자죠. 이루어진 개인 개인 사업자죠. 사업자인데 이렇게 뭔가 그 리그 차원에서 이 정도의 좀 규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게 혹시나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뭐 일부입니다. 네, 네. 일부 구단 관계자는 처벌이 이번에 규정 처벌이 다소 과하다 이런 소수 의견도 없진 않았습니다. 다수의 네. 의견은 네, 조금 과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잘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해도 이후에 선수가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법적 문제로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법률적인 네.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KBO 내규 뭐 직장 내규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직장 내규가 사회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네, 네. 그래서 법정으로 가면 좀 논해볼 여지가 있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KBO에서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면서 KBO 차원에서 그냥 이건 계약 유지를 못 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통일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KBO의 내규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KBO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이 부분도 조금 넣었더라고요. 그럼 선수들이 관중들에 네. 대한 기존 제재보다 뭐 2배 강화된 뭐 20경기 이상 출전 정지 또는 뭐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인데 뭐 이런 뭐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뭐 있어서도 안 되고 네. 뭐 최근에는 그런 뭐 경우는 뭐 아름답지 않은 행동이죠. 예, 뭐 이런 행동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KBO가 그 확실히 좀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뭐 행실, 뭐 품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고민됐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뭐 논의도 좀 했고 아무튼 오늘은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유리 기자하고 같이 하니까 좀 편하네. 아니 오히려 혼자 하실 때보다 더 많이 버벅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숨을 못 쉬고 왜 이렇게 아저씨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뭐 이런 말씀들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뭐 잘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